노화가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전환이 되거나 당신의 건강 수명을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해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미수 의학박사입니다. 노화라는 것 자체가 나이듦의 과정인데 나이듦은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노화, 정상적인 나이듦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입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근데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있죠. 비정상인 나이듦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남들보다 빨리 늙는 것. 그것을 바로 가속 노화라고 합니다. 가속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만성 염증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이 이분의 세포의 어떤 DNA를 바꾸고 구조를 변화시켜서 일으키는 어떤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염증 노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은 만성 염증, 두 번째 만성 통증,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고, 세 번째 만성 피로, 필요한 것이 얼굴에 잘 나타나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죠. 자, 만성염증으로 우리가 야기할 수 있는 질병들이 어떤 거냐? 바로 혈관의 손상입니다. 혈관의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병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이 생길 수 있고요. DNA의 손상이 생기게 되면 암 같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성 통증, 근육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배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염증,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요. 만성 피로는 그야말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할 수 없으면서 머리에 브레인 포그가 있는 그런 어떤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만성 염증, 만성 통증, 그리고 만성 피로에 의한 증상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명적인 질환으로 전환이 되거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생활을 못 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산소를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원활하게 잘 쓰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쌓인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이 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의 에너지 대사에 오류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과정에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 면역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면역계의 문제, 에너지 대사의 문제, 부생유전학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근육의 감소,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원인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면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걱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 두 번째,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죠.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은 줄어들고 관절은 경직되면서 우리의 심폐지구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도 걸어서 가거나 육체활동, 즉 숨이 차거나 땀을 흘려본 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부족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마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하기보다는 단맛이나 짠맛이나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장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 있으신 분도 볼 수 있는데, 장 건강이 나빠져 있으신 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만성 탈수예요. 수분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죠. 하루에 한 번은 본인의 소변 색깔을 보라. 본인의 소변 색깔이 칙칙하고 탁하다면 당신의 혈액도 그렇게 칙칙하고 탁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혈액들이 우리 혈관에 돌아다니면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상처를 받아서 혈전을 만들어내는 혈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반드시 8잔의 수분을 섭취해서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탈수를 피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과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가 주는 그 피톤치드라든지 수많은 자연의 부산물 자체가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에 나가는 행위 자체가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7,000보 정도 자연에서 걷는 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잠을 우리 몸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잠을 자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잠을 자는 환경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생체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낮낮, 밤밤,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낮은 낮답게는 뭐냐면 낮에는 햇빛을 쬐야죠. 햇빛을 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밤은 밤답게는 뭐냐면 밤은 어두워야 됩니다. 현대인의 환경은 24시간 불빛이 들어오는 환경, 소음이 들어오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TV를 켜놓고 자거나 불을 켜놓고 자거나 휴대폰을 바로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자는 동안 블루라이트가 끊임없이 우리 뇌를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나오게 되는 것들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은 자기 침실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습도 40에서 5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고 22도에서 25도, 약간 서늘한 정도로 온도를 유지해주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실에 잠시 두고 잠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에 따라서 편한 자세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보고 우리 경추의 각도를 잘 유지하면서 숨길이 잘 유지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잠을 자는 동안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를 살리는 잠이 아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잠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스트레스, 복부 비만,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흡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피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가 낮에 숨 쉬는 연습, 호흡 연습을 하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볼록하게 내밉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쉬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가 홀쭉하게 뒤에 등에 닿는 느낌. 호흡 운동하게 되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성장 호르몬을 더욱더 잘 만들어내는 그런 근육으로 자라게 되니까요. 호흡 훈련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코호흡을 굉장히 강조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게 되면 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코에서 먼저 가습작용을 한번 해주고 밖에 있는 미세먼지나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원들을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데펴서 숨을 폐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혹사당하는 우리 폐를 지킬 수 있는 좋은 호흡법이라는 거죠. 제가 한 글자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잠, 숨, 땀, 빛, 물, 장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 수명의 지분에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제대로 충분하게 자는 시간은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효율, 생산력을 압도적으로 늘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사의 패턴을 보면 염, 과, 속, 탄이 있을 것 같아요. 염은 뭐냐면 너무 짜게 먹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국물이나 찌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국물이나 찌개에 들어있는 지방뿐만 아니라 나트륨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고 WHO 기준에 비해서 거의 2배 넘는 나트륨 섭취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국물 찌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건더기만 식사하시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혈관에 원자 폭탄처럼 포화되는 소금의 과다한 섭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과식.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르게 비만율이 상승하는 국가가 되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민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당뇨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과도하게 먹는 이 식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또 투영된 식사가 있죠. 바로 속식. 빠르게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라고 하죠. 의사들이 15분 이상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를 반드시 아실 건데요. 아까 가식을 하거나 속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천천히 저작해서 음식물을 잘 분해시킨 다음에 위나 장으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우리의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돼서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대응할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가식이나 속식을 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고갈되겠죠. 이 소화효소가 고갈되게 되면 이 소화효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대사효소가 따라오고 대사효소가 따라오다 보면 항산화효소가 부족해지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의 어떤 과도한 소진으로 인해서 대사효소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살아남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해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탄식, 탄수화물의 과도한 집착입니다. 한국인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단맛 음식으로 푸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높은 음식이 바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혈액 속에 들어온 단맛 음식은 바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것을 일시적으로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단맛 음식에 점점 더 집착하고 탐닉하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음식을 자주 거르는 결식이라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한 굉장히 큰 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해결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밥, 반찬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먹다 보면 식사 속도가 빨라지죠. 제가 15분 이상 식사 속도를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천히 먹어서 15분 이상이 지나야지 우리 지방세포에서 충분하게 우리 몸에 칼로리가 제공되었으니까 영양소가 제공되었으니까 그만 먹어도 돼 하는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빨리 먹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될 새도 없이 식사가 끝나기 때문에 식사에 다 오고 나도 뭔가 허전한 듯한 느낌. 아, 내가 아까 못 먹었으니까 다시 많이 먹어야 해서 다시 가식이나 폭식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에 먼저 젓가락을 놓습니다. 채소를 한 젓가락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를 한 젓가락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식사 속도는 젓가락으로 천천히 거꾸로 식사법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대장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하게 먹게 되고 우리의 근육을 지켜주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 섭취 그 다음에 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밥의 섭취를 적정량을 맞춰주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WHO에서는 근감소증을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가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100세의 모습은 자기 두 다리로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갈 수 있고 자기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원활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데는 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우리의 관절을 계속 지켜주고 원활한 사회활동, 그다음에 육체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인지장애가 적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되게 낮다는 것들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손도 쓰고 몸도 쓰고 그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의해서 밝혀지는 흥미로운 이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내 세포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연결된 신경들이 우리 뇌 기능의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근육 자체가 뿜어내는 유효한 어떤 물질들이 뇌의 어떤 재생을 도와주게 되고 특히 이런 작용이 극대화되려면 주기적인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하는 협동 운동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0대, 80대가 넘어가는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벗들이나 지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하나는 개발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즐겁게 운동하다 보면 뭐가 분비가 되죠?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이 우울증을 막아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들도 무럭무럭 분비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부류 중에서 하나가 후생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생유전학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우리 몸에 염색체에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 본인의 선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형질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란성 상동인으로 태어나더라도 한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반면 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게 노화가 빨리 오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서 골골 앓게 된다는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자기의 삶에서 어떤 선택, 어떤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조기 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로 연결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앞당기는 대표적인 행동들을 보면 첫 번째,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예요.
저는 1시간에 한 번씩 손을 틀고 잼잼하고 다리로 틀어주는데요.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이코노미 신드롬. 우리는 심장으로만 혈액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도와주는 제2의 심장이 팔에도 있고 종아리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의 어떤 특성을 보면 모니터라든지 핸드폰이나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말린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말린 자세로 있게 되면 흉곽이 압박이 되고 좁아지게 됩니다. 심장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혈액이 찐찐해지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의 대부분은 걱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생각하라, 몸으로 느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근데 생각을 제가 줄이라고 하면 자꾸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몰아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의 컨텐츠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의 하드웨어를 아예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생각을 끊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호흡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활동량이 너무 작은 겁니다. 가까운 거리도 무조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사무실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BMW, 버스, 메트로, 워커를 즐겨 사용하시고 생활의 운동화, 하루에 7,000보는 반드시 걸으시고 운동의 생활화,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를 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공간을 운동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